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 오늘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이 자리에 보시는 것처럼 정 대표도 함께 했습니다. 앞서서 정 대표가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박찬대 사랑해요. 우린 안 헤어진다라는 다정한 이런 애정 어린 글을 올렸는데 이런 글을 올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전통 지지층과 류 이재명 사이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일부 나옵니다. 이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서 정 대표가 지금 강제 퇴출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정 대표가 이른바 류 이재명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닌가 동의하시는지요? 이런 액션들이 뭐 꼭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인천 지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우리 당의 핵심 인재인 박찬대 의원을 이제 인천시당 후보자로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천시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직 유정복 시장이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빠르게 우리 당의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 선거를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당대표 입장에서는 합당 국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국면 속에서 당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힘을 하나로 모아냈을 때만이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카페에서 또 퇴출당한 분이 최민희 의원입니다. 최민희 의원은 류 이재명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저는 류 이재명에 대해 그 네이밍 자체가 애초 세팅될 때부터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네이밍인데 유튜브에 밀린 제도 언론이 류 이재명을 그 뉴 미디어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다. 이거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그 최민희 의원은 그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책무가 있는 국회 과방위를 이끄는 위원장입니다. 근데 류 이재명 현상에 대한 분석을 유튜브에 밀린 제도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네이밍이다. 그게 류 이재명이다. 동의하시는지 의원님께서도? 일단 소위 류 이재명은 이제 어떤 하나의 언론사에서 이제 먼저 쓰기 시작했고 네.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보자면 정치적 지향이라든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이제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당원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당원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그룹들의 어떤 특성이랄까요?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 효능감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거나 어떤 실용적인 측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어떤 약간의 좀 구분을 하자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전통적인 지지층과 현재 어떤 새로운 지지층 간에 이런 부분들로 뭐 명확하게 류 이재명과 과거의 전통적 지지층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당세 또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이런 당 확장의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부분이지 이것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 효능감 실용적이라는 것은 아니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 시체제든 뭐든 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라고 응원해 주는 게 류 이재명 세력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정치적 스펙트럼 차원에서 보자면 네. 조금 더 과거의 전통적 지지층은 정치적 뭐랄까요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분명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지지층들은 그런 정치적 효능감 중심으로 실용적인 중심으로 중도 확장성까지를 다 고려해서 아우르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성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류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외연 확장의 과정인 것인가 아니면 당내의 어떤 새로운 예. 권력 세력인 것인가? 두 개 다 맞다고 생각해요. 두 개 다 맞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지금 이제 한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안 됐죠. 한 9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좀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 지지율보다는 한 15%나 20%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류했던 분들이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세력으로서 좀 더 결집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집단들이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과의 어떤 또 어떻게 보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더 스펙트럼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상으로서 봤을 때 류 이재명 현상을 말할 수도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하나의 어떤 정치 집단으로 갈 거라 생각했지만 친명 친청이라는 것으로 호명이 나뉘게 되고 이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친청 세력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 친청 세력과의 경쟁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든지 또는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그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나 좀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이재명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들이 결집하고 하나의 정치 세력화되면서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금 거슬리는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지금 민주당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상이 만약에 심화됐을 때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요?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는 1, 2년 때는 이게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최대한 억제를 하고 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지나면서 차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 좋은 지지율로 나올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정치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모습을 띠겠죠. 예. 이 의원님께서도 이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묵묵히 듣고 계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예상대로 높게 나오고 있다. 네.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들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당, 정, 청에 다 선순환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견 없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화합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묻고 국민의힘 상황 네. 넘어갈게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간에 단수공천 1, 2호가 다 나왔습니다. 예. 우상호 전 수석과 박찬대 의원.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지금 사실은 좀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빠르게 지금 선거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시도지사급 되는 분들에 대한 단수 공천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나름 준비는 잘 하고 있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아시다시피 당내 지금 어떤 분열이라든지 또는 우리 당이 가야 될 지향점에 대한 그런 여러 의견들이 나뉘면서 이게 우리 당 안에서의 모습이 정비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선을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나 여러 좋은 제안들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슈가 좀 묻히는 그렇죠. 면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바라는 부분도 예. 이제 지선이 이제 9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에 또 이제 접수를 합니다. 후보들. 내일은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노선이라든지 또 당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기에는 너무나 지금 조급한 상황까지 몰렸다. 민주당이 저렇게 먼저 출발을 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속도를 내고 싶어도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내가 잘 달리기 때문에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도 한 5m, 10m 정도 차이에서 가능한 것이지. 네네. 이게 상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잘 뛰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따라잡지는 못하거든요. 예. 왜? 그 거리가 남아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선에 있는 기간이 자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저희들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지금 저희 당이 혼란을 수습하고 지금 또 통합하는 분위기로 가면서 지선체로 돌아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지금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